STX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체결 동의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식회사 STX와의 자율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을 최근 채권단 회의에 올렸습니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주식회사 STX는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STX엔진에 이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외환보유액이 6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이 3,464억 6천만 달러로 전월보다 14억 5천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년간 194억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은행 예금 1,000조 원 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저금리임에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그래도 손실 위험이 적은 은행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10월 중 은행의 평균 예금 잔액은 1,001조 4,370억 원으로 사상 처음 평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거래량이 감소하자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횟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주식 회전율은 유가증권 시장 236%, 코스닥 시장은 46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6%포인트, 220%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거래량 급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2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이 낙관적인 현재의 미국 경제를 전망하고 또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언급한 것이 지수의 하락을 막았습니다. 이번 주 7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또 FOMC 회의록 공개,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 옵션 만기일, 또한 미국의 4분기 어닝 시즌까지 중요한 국내외 일정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일정과 또 경제 지표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95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랜만에 앞자리 수를 바꾼 코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2014년 새해 들어 기대감이 참 많았지만 새해 들어 이틀 연속 코스피가 6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환율과 실적 또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좀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한 주는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옵션 만기일까지 이벤트가 참 많은 한 주이기도 합니다. 1월 둘째 주 첫 거래일 10시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1052선을 살짝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외인 팔자세로 장초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로 인해서 105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49포인트 오르면서 1951선에서 움직임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흘 만에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7억 원, 기관이 61억 원,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99억 원의 매물을 출회해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오늘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은 오늘 500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 유가증권 시장으로 쏠렸던 자금이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돌아오는 1월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29포인트 상승하면서 50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점과는 조금 다른 그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소폭 사주고 있는데요. 1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5억 원, 12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7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0.69% 오르면서 130만 원 선 오늘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 기아차도 상승 움직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현대차 1.79%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1.43% 오르면서 7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 러브콜에 이어서 이틀째 강세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3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75% 오르면서 3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와 함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1.24% 오르면서 9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도 동반 상승 종목군 흐름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그려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셀트리온 오랜만에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0.86% 하락하면서 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GS 홈쇼핑 동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하락하는 장속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0.46% 오르면서 4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군 흐름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CJ E&M은 0.48포인트 빠지면서 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51% 오르면서 1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 ICT가 3%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이틀째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1,055원대에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대내외 테이퍼링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고 또 엔저에 대한 경계심 고조로 인해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상승 압력이 오늘 지속이 되면서 1,05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2원 10전 오른 1,057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떠오르고 있는 테마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주입니다. 실적 부진이 우려가 되면서 오늘 건설주들이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바람불을 켜고 있는데요. 약하게는 약보합권에서 1%부터 5% 가까운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테마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달러 재돌파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오픈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매커스와 제이시어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 올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SGA도 11% 이상의 급등률, 그리고 에이텍도 3%에서 무려 15% 가까운 강한 급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영입 속도가 가속화에 따른 소식이 나오면서 새로운 신당 창당 기대 소식에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새정치는 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영임을 발표한 데 이어서 조만간 추가 인선을 또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2%대에서 높게는 5%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써니전자가 4.27% 오르면서 제일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새해 신년 계획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관련 일자리주들이 동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비스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웰비스는 무려 9%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모두 보합권에서 9%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랜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인력 충원 소식과 함께 테이블 증설 효과에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6.70포인트 오르면서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날은 글로벌 스마트 카드 업체 1위 업체인 제말토와 사업 협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이틀째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4.97% 오르면서 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썬데이토드는 애니팡 후속작이 이달 안에 설보인다는 소식에 신작 출시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44% 오르면서 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팅크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 4조 원대의 해외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이틀 연속 상한가 직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37% 오르면서 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콘테트리부터 살펴보죠. 자회사 합병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서 올해 지배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신저가 경신했는데요.
6% 이상 급락하면서 3,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 리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진출 소식에 이마트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GS 리테일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상 거의 3%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2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와 급등 급락하는 종목군 흐름까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무국선생의 일치월장입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의 중요한 경제 지표 일정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일 월요일입니다. 미국의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의 11월 제조업 수주도 나오게 됩니다. 중국의 12월 HSBC 마켓 서비스 PMI도 발표가 됩니다. 7일에는 미국의 11월 무역 수지와 또 유럽의 12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가 발표가 되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가 됩니다. 1월 8일 수요일에는 12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또한 중국의 10월 무역 수지도 나와 있고 또 유럽의 11월 소매 판매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의 11월 실업률도 발표가 되는데 11.1%로 이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9일 목요일에는 22 정책회의와 또 금융통화위원회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또 중국의 12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와 또 미국의 1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한 32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미국의 11월 도매 재고와 중국의 12월 신규 위안 대출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필두로 국내외 중요한 이벤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이벤트들 체크해 볼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 결과 이후에 외국인들 매매가 바뀌느냐 그게 결정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공격했다가 바뀌는 모멘텀은 금요일날 실업률.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계속 양적 완화 축소 속도가 앞당겨지느냐.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경제, 미국 시장은 좋아져. 그러면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축소를 더하면 어떡하지? 그게 생각보다 빨라져서 50억 불이든 100불이든 또 축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또 엔화는 더 속도를 약세를 할 테니까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변곡점에서 되돌림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큰 틀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실업률에서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테이퍼링이 좀 늦어질 수 있어. 실업률이 좋게 나왔어도 뭔가 코멘트가 나와야 돼요. 양적 완화 일정이 좀 시간이 좀 끌 수 있어. 그리고 9일 날 우리가 금통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입니다. 이 금통위에서 지금은 엔화 속도를 커버하는 원화 속도의 약세 속도도 커버가 같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통에서 금리는 인하는 결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뉘앙스가 조만간에 우리도 금리도 타치할 수 있습니다라는 코멘트만 나와도 외국인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장은 이 외국인들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이 변동성 쏠림에 시가 상위 종목들의 에너지가 변동성과 차별화 속에 계속 지속되는 주간이 아닐까.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노출된 다음에 요번 금요일 정도 가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월간 그 동향을 보시면 여실히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월간 동안에 이 빨간 색깔 나온 나라들 보십시오. 미국, 카나다,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영국, 즉 선진국 쪽으로 동남아시아나 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 선진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이쪽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전체적인 그 실업률 금요일날 변화가 미국 시장이 조정할 때 중국과 우리가 올라가주는, 특히 홍콩 H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여기에 따라 상해와 한국이 같이 연동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쪽에서 뭔가 바닥이 확인하는 모멘텀이 이번 금통위와 실업률 지표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실제 지표도 한번 빨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니케이하고 다우지수는 거의 동행성이죠. 그러니까 엔화 속도가 또 105엔을 돌파해서 110엔을 간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1900도 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늦춰지려면 어떤 속도가 나는 우리도 원화도 약세 속도가 커버됐든지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가면서 엔화 속도가 둔화되는 변수가 뭔가 실업률 지표에 의해서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제거될 때까지는 계속 그 이머징 마켓은 마이너스 내지 혼조, 그리고 선진국 주식으로만 강화되는 그런 형태가 이번 주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길게 본 겁니다. 3년. 계속 동행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화를 한번 보시죠. 제가 환율 쪽을 좀 굉장히 중요해 보는데, 유로화는 강세로 갔다가 이제 약세로 터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38 유로에서 계속 3번 두들겨 맞았고, 그 다음에 1.28. 그러면 여기 보시면 1.33이나 1.35에서는 항상 눌목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갇혔다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요걸 왜 유로화를 보냐면 엔화 속도를 좀 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번 목금 코스에 유로화를 같이 연계해서 보자.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이게 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투여된 자금이 유럽 본토나 미국 본토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멈춰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유럽 본토나 미국 본토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요번 주를 기점으로 멈추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해에서 바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 대반등을 줬다가 이틀간 급락을 했습니다. 상해 증시가 연속적으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다시 조정하니까 발목 잡고 급락시키고 오히려 이틀간의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현물 6천억, 선물은 거의 이틀간 거의 1조 3천억 1월 2일 날, 1월 3일 날은 1조 4천억을 매도하는 이 변동성 전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기 위해서는 상해 증시가 2050에서 2084에서 쌍바닥을 주고 2150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이번 주에 오늘부터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환율 변동성에 외국인들의 변동성 전략이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다. 그 기점이 내일 삼성전자 실적 노출과 금요일날 실업률 지표 확인해서 연속될 테니까 이번 주도 파생 시장의 변동성에 연계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N달러와 원달러의 속도를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는 원달러가 약세로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가 약간 둔화돼야 되고요. 이러면 우리는 시장은 바닥치고 1950을 하단으로 2000 잡을 때 1975나 80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엔화 속도가 더 급격하게 더 치고 나가죠. 그러면 1950에서 한 30에서 50포인트는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하단은 1950에서 막아내느냐, 1900에서 1920까지 공격당하느냐는
요번 주말 정도에 이 엔달러 원달러의 속도를 결정하는 실업률 지표와 전체적인 변화에 환율 변화에 의해서 결정될 테니까 요번 주 초에서는 그게 결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번 이틀간 급락한 거에 대한 메꾸는 정도의 게임이고 시가상위 종목보다는 종목으로 힘이 이동되면서 변동성 전략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요번 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증시가 2150을 뚫고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좀처럼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00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국내 증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94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가 현재는 195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그리고 방향성 매매를 못하겠다는 얘기겠죠. 결론은.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거의 뭐 예를 들어서 8조 나와도 그만한 영업이익 내는 회사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가를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뭘까요? 변동성 전략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10에서 15만 원 급락시켰다가 또 10에서 15만 원 올렸다 하면서 상반기에 변동성 전략만 유도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틀간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 환경 바뀌는 거는 거시 변수의 테이퍼링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 환율의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삼성전자를 기준값으로 해갖고 그 우리나라의 1등 주식의 진폭을 좀 눈높이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 전번 시간에 와갖고 여러분들 대차 잔고가 연말에 247만 주 여기서 바닥을 찍을 거다. 그러면 이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400만 주까지 늘어날 겁니다. 제가 예고까지 해드릴게요. 247만 주가 400만 주 늘어날 동안에는 변동성 전략만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급락시키면서 빌려다가 이제 여러분들 빌려다가 여기서 신규 체결이죠. 상환이 아니라 그래서 270만 주, 33만 주에 근데 33만 주에 신규 체결이 됐는데 현물 쪽에서는 이틀 동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빌려다가 때린 공매도도 있을 거고 이 주식을 빌려다가 주식 결제에 쓴 대차 거래에 이용하는 거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싸게 한 다음에 이 대차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영름 매매가 제가 400만 주까지 이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어떤 형태를 보냐면 7월 8일과 8월 8일 날 여러분들 120만 원대로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150만 원을 쌍봉 찍었습니다. 이걸 4등분 해주시죠. 그럼 딱 중심값이 135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7, 14, 21%를 한번 기준잣대로 이렇게 미리 가격대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뭔데? 선물 한 계약당 현물의 레버리지입니다. 거기에 2배, 3배.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악의 경우 직전 저점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1, 4분기 실적도 축소되면서 테이퍼링 속도가 3월에서 5월에 또 한 번 한다 나올 때 이 시나리오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전 저점 쌍바닥 찍고 해서 터닝을 하지 않고 이걸 깨는 시나리오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테이퍼링이 50에서 100억불을 3월 달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4, 4분기 실적이 아니라 1, 4분기 실적도 악화되는 컨센서스로 간다. 그럴 때 삼성전자는 이 파란색 시나리오로 갈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118만 원이 고점 대비 21%거든요. 그러니까 115만 원과 118만 원까지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갈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이 120만 원과 14% 9만 원에 이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삼성전자 실적 노출 전에 이 떨어진 이 상승폭의 중심값과 121선이 지금 138만 원, 중심값은 135만 원. 그러니까 135만 원과 138만 원까지 되돌림 파동이라도 1월 7일과 실업률 지표 발표 사이에 한번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되돌림이 요번 주에는 그래도 나올 확률이 거의 7, 80% 되니까 그 확률을 기대해보는. 그러나 돌파는 빨간 색깔로는 돌파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120선을. 이게 되려면 어떤 공식이 나와야 되냐면 테이퍼링 속도가 늦어질 만큼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이머징 마켓에서 상해 증시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이 1970과 8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숙제가 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는데 1개월
한 달, 이달 말까지 구정 전환 시점까지는 시간이 다 보낼 거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바닥 확인과 되돌림,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 이거를 테이퍼링 속도, 경제지표, 환율, 이와 연동해서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들은 변동성을 축소시켰다, 확대시켰다, 축소시켰다, 확대시켰다 하는 이중적 전략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선물 254까지 떨어졌는데요. 266과 264를 4등분 해갖고 거기에 중심값도 잘 보시고요. 제가 맥점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선물로는 260선을 굉장히 빨간 줄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와 260의 중심값이 257.5인데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에 257.5를 저항으로 하는지 지지로 만드는지 오늘부터 카운팅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시장을 응용해 보시고 거기에 삼성전자는 125만원과 130만원 5만원씩 올려주세요. 125만원, 130만원, 135만원. 그래서 이걸 4등분 할 때 75% 능선이 132만 5천원, 25% 능선이 127만 5천원. 아무리 나빠도 127만 5천원을 지지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단 260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132만 5천원을 강하게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삼성전자 실적 노출 이후에 나와야 된다. 요 숙제를 내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 매매 주체의 에너지가 바뀔 겁니다. 현물은 계속 매도할 것 같은데 이거 축소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물 쪽에서 이 스위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 거래량 요거를 금으로 보시면 거의 2조 7천억, 즉 그동안 산 거를 한꺼번에 이틀 만에 다 매도 청산을 시켜버리는데 요게 스위칭 돼야 됩니다. 요 과정을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2만 1000개, 2만 개 이상 샀다가 2만 1000개를 이틀 만에 청산시키는 속도로 나오는데 이게 축소되거나 매수로 스위칭해야만 이 시장은 터닝을 해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차익이 파란 색깔로 이틀간 나왔죠. 요게 빨간 색깔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꼬리의 변동성을 응용되는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의 맥점들을 잘 보시면서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1970, 80, 선물로는 257.5와 258.5, 삼성전자로는 132만 5천원. 요 맥점을 내일 실적 노출 이후에 돌파하면 되돌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바닥 확인을 아직도 실업률 발표 테이퍼링 결과의 속도에 따라 엔화 속도에 따라 원화에 따라 결정되는 금요일 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새해 들어서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0선까지 밀려났는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어떻게 보시는지 1950선 지킬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한데요. 그래서 아까 네. 숙제가 이 1950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이나 연금이 매수보다는 외국인이 전략을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스위칭 전략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 흐름에서 우리가 보는 맥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이틀 동안에 일단 시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을 급락했는데 요 코스에서 오른 종목이 뭔가를 먼저 빨리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맥점은 여기가 이제 그 12월 13일 날이 그 종합주가지수 눌림목 저점 찍은 요새 12일 동안 오른 거를 이틀 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이 직전 12월 13일 저점 붕괴했어도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오른 종목은 뭔가? 그 다음 몸을 또 하나 또 한 달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11월 13일이에요. 11월 13일 기준으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을 읽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물질기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1월 2일 날 지수는 급등했는데 2월 2일 기준으로 올란 종목들 한번 색깔 보시죠. 인지 디스플레이, SKC 솔믹스, 팅크웨어, 오성 LS, 서울제약 이렇게 쭉 한번 조화제약, 에코에너지 쭉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야? 색깔 뭐 종목별 그 어떤 면에서는 저가 세력주나 뭐 테마주뿐이네. 근데 옆으로 한번 보시죠. LED, LCD, 그 다음에 신약,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거나 LED 관련주나 LCD 이런 종목들이 벌써 또 인플루엔자 관련돼 갖고 제약주, 바이오 관련주들 어떻습니까? 약간 그 테마 성격이나 그 종목 성격, 특히 코스닥 종목에 분포되어 있는 종목들로 연동되어 있다는 걸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코스피 200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OCI. 태양광 쪽의 에너지가
SKC, 그 다음에 물류 현대상선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베이직하우스, GS 리테일, 현대 엘리베이터, 대형주에서는 여기서 SK하이닉스 정도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낙폭 과다주 중에서의 대반등과 새로운 정책 테마주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뭔가 변수가 지수 영향력보다는 종목의 색깔로 가는 그러한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하락 종목들 보시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뭐 여기서 네이버라든지 빙그레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속도의 색깔은 인덱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주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또 특징적인 종목을 보시고요. 10월 13일로 바꿔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동부하이텍, 현대상선, 한솔테크닉스, 고려아연, OCI, 대한항공, 낙폭 과다주나 CJ그룹 주가들. 특징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CJ그룹주도 중국과 연동되어 있거나 내수주거나 물류거나 태양광이거나 2차전지거나 LED. 요게 1, 2월 달은 주도합니다라고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면 시장은 삼성전자 바닥과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거나 지속될 거다. 그러나 방향은 못 줄 거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종목의 순환만 나오겠구나. 이렇게 장을 읽어낼 수 있지 않나. 벌써 데이터에서 벌써 통계치에서 벌써 시장의 색깔은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환율 변동성과 또 실적 우려, 또 미국 실업률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향방 문제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보여주고 있는 장세인데 이번 한 주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그래서 종목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요.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가 스위칭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갖고 외국인들은 변동성 전략을 거의 1, 4분기 실적 노출되는 4월 달까지 하겠다라고 이틀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20만 원 직전 저점 붕괴는 아직까지 판단 안 합니다. 125만 원에서 바닥을 만들 것 같고요. 135만 원, 10만 원 정도를 올려주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오는지를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실업률 지표에 의한 테이퍼링 속도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물줄기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면 급격하게 급등할 텐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쓸까 할 때는 좀 부정적이고 그 카드만 나와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1월 달 구정 이후 특히 중국에서 모멘텀을 줄 때까지는 아까 나왔던 색깔의 종목들 갖고 변동성 전략만,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는 순환 전략, 길목 전략이 중요하고 인덱스 게임은 하단 상단의 박스 전략으로 거의 한 3개월 동안 지그재그 파동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가지 색깔의 자금으로 배분해 놓고 각각의 전략을 차별화해서 1, 4분기는 대응하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전자 135만 원 치고 나가는 에너지를 확인하고 또 금리 인하 카드까지 또 미국의 실업률에 대한 코멘트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변동성 장세에 대비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러스 투자증권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제조 PMI 부진으로 2100선 아래에서 마감한 상해 증시 현재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속에서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 움직임 좀 더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지금 수급 악화 우려에 따른 증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21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흐름은 좀 방향성을 못 잡으면서 0.58%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2071.1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은 좀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비제조 PMI 지수가 54.6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50 이상이 경기 확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기가 큰 폭의 하락 우려는 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200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따라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한 긴축 정책에 대한 부담감으로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행히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농산물 및 생산재 가격의 안정세가 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따른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IPO 재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증시가 단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이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급 악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따른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만큼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50과 2100선의 박스권 장세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경기 둔화가 계속해지면서 중국 경기의 단기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2050에서 2100선의 박스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먼저 궁금한 종목은 현재 LED 관련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대장주 서울반도체인데요. 최근에 가격이 43,0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먼저 가격적인 평가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일단은 가격적인 그 분석상으로만 본다면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좀 흐름들을 좀 쭉 보시면 주봉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봉상 흐름으로 보면 작년에 한 2만 원대 주가에서 최근에 4만 원대까지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고요. 분석상으로 좀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상으로 좀 본다면 잠시만요. 네, 지금 서울반도체 시가총액이 2조 5,188억 원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역시 최근에 이제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자산 총계를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올해 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뭐 2조 원대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비싸지 않나. 다만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산과 실적 가치에 대해서 비싸냐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역시 기대감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반도체 대표적인 LED 업체인데요. LED 전반적인 호조로 인해서 최근에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올해 뭐 연초부터 일반 조명용 백열 전구가 생산 또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더더욱이나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LED 조명의 본격적인 개화가 좀 기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단기적인 좀 주가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역시 4만 원 초반선 정도에서 지금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급등 지난주죠. 지난주 말에 급등을 좀 해주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준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는 조금 비싼 가격이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은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불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역시 저점 매수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격 매수는 좀 제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매수 관심가는 한 32,000원 이하. 지금 5일선도 크게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5일선 언저리 부분까지 좀 내려와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2,000원 이하에서 잡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전 고점을 향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45,000원으로 목표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는 42,000원 이하에서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반도체가 비싸다고 말씀해 주셨던 만큼 그렇다면 유열 멘토님께서는 LED 관련해서 개인들의 종목이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치적으로 평가하고 계신지요?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뭐 서울 반도체가 역시 대장주이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좀 가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뭐 큰 기업이라면 LG 이노텍이라든가 금호전기, 또 서울 반도체 이런 기업이 있고요. 또 중소형주로는 뭐 루멘스, 루민마이크로, 뭐 우리TI, 우리조명지주 많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중소형주하고 뭐 또 차이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안정적인 측면을 따진다면 다소간 이제 대장주 역할하는 역시 서울 반도체라든가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금호전기 이런 세 종목 정도가 가장 아마 뭐 안정적이면서 유명한 그런 흐름이 아닐까 좀 예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율 멘토님께서는 LED 관련주에서 서울 반도체와 또 금호전기, LG 이노텍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환율과 곡물 가격 하락으로 원가율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CJ제일제당 등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궁금한데요. 네, CJ제일제당은 사실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것은 역시 곡물 가격의 뭐 흐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뭐 라이신이라든가 또 주요 매출이 조금 더 부진한 역시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흐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뭐 작년이죠. 2013년 초반에 거의 한 40만 원에 육박했던 그런 가격에서 지금 현재는 27만 원대까지 많이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차트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일단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도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요. 펀더멘털을 잠깐 좀 보시면 CJ제일제당은 시가총액이 3조 7,700억 원 정도 되는 4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으로 좀 본다라면 역시 뭐 시가총액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자산 규모가요. 자산 규모는 지금 13조 원 정도. 부채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전체로 총 자본 규모도 시가총액을 넘어서죠.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대형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로만 보더라도 지금은 다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저평가를 받는 이유는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이 2013년 작년이 되죠. 작년에 실적이 뭐 아직 4분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상은 한 1,800원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크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산 규모면에서는 저평가지만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나와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어느 정도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곡물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옥수수의 스프레드가 2010년 이후 4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나 또 곡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율이 하락한다는 그런 의미죠. 원가가 역시 하락을 하면 당연히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환율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라이신이라고는 대표적인 또 제품의 시황이 좀 문제인데 다소간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래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또 그래서 충분히 주가도 선반영되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향후를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모멘텀은 일단은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어떤 흐름으로 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싼 만큼 매매하시기에는 좀 부담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격적인 대응면에서 좀 본다라면 최근에 반등을 했어요. 또 CJ그룹에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제일제당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CJ의 어떤 그룹 리스크도 좀 안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는 CJ도 최근에 지주회사인 CJ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은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데 오히려 조정을 좀 활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관심가는 27만 원 이하에서 잡으시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다소 싼 가격이다. 매수 관심가는 27만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3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율 멘토님께서 새해 첫 번째 가치주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역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서 네.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휴대폰 부품주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사실 올해 가장 또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뭐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휴대폰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뭐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휴대폰 부품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코리아 서키트의 경우도 주봉상으로 보시면 작년이죠. 작년 초에 2만 원 선을 호가하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 원대 초반, 12,000원 정도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그만큼 휴대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코리아 서키트 자체의 작년 실적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올해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을 위해서 부동산을 또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증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좀 아쉬운 것은 역시 자회사죠. 인터플렉스의 실적 부진도 역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부터 평가이익이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역시 영향을 좀 받았고요. 다만 이제 메인 기판의 매출이 또 견조하고요. 또 패키징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올해 IT 업황에 대한 휴대폰 부분이라든가 업황에 대한 흐름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해 준다라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털을 한번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은 뭐 워낙에 좋은데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2,988억 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대주주는 영풍그룹이죠. 네, 영풍에 소속된 그룹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가총액에 비해서 자산 총계도 굉장히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자산 총계도 현재 한 6천억 원 정도, 또 자본 총계, 총자본이 4천억 원을 넘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면에서도 보시면 올해 지금 예상치 아직 4분기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만 4분기 순이익까지가 441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이미 작년 상반기 때 좀 반영이 좀 됐고요. 다만 이제 올해 어떻게 되느냐, 2014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여주겠느냐. 일단 뭐 FM 가이드상으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나와준다면 주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휴대폰 부분의 그런 흐름들, IT 기기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냐에 따라서 코리아 서키트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던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싼 상황이기 때문에 3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면 반등을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흐름상으로는 약간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밀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역시 12,000원 이하에서 잡으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사실 그 올해 예상이 전망이 괜찮다라면 뭐 그 이상도 가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15,000원 정도는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포인트는 역시 실적 안정이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이다라는 점이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월 멘토님의 새해 첫 가치주로는 코리아 서키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 관심가는 12,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코스피는 1950선, 코스닥은 500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6일 핫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